자, 안녕하십니까. 닥차TV 철호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뭐 드디어까지도 아니죠. 사실 뭐 그렇게 오래 기다린 건 아니니까요. 자, 오늘 코스피가, 이게 몇 년 만인가요? 그죠? 2021년도, 2021년도에 3,100, 3,000, 아니, 3,313을 찍었나요? 그죠? 네. 16을 찍고 쭉쭉쭉쭉 꼬꾸라지다가 최근에 이제 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좀 강력하게 지금 돌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쉽게 꺾인다고 볼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보는 게 좋은 것 같다. 조정을 해도 큰 조정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아마 제 말을 좀 잘 들으신 분들은 쉽게 밀리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어찌됐든 코스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코스피만 얘기하고 코스닥을 얘기 안 하냐, 그건 아니고 한국 시장만 좀 분석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주요 지수 정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 방송으로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럼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고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 조정이 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렇게 쉽게 조정이 제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뭐 언젠가 조정이 오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의 힘으로 보면 제 판단은 대략 한 3,100은 최소한 넘긴 후에 조정이 와도 좀 조정이 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큰 조정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주식을 잘 가는 주식은 그러니까 목표치가 완성됐고 과열이 됐고 뭐 이런 주식을 제외하고 잘 가는 주식을 섣불리 과열되지 않은 주식을 섣불리 파는 것은 다시 살 기회를 아마 놓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대략 지금 적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시세를 아무리 적게 봐도 한 3천,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더 가는 정도로 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큰 폭의 조정은 아마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차트를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시면 저는 일단 요 자리 3043으로 찍혀 있는데 요 자리, 요 빨간선 라인은 일단 넘길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현재 지수만 보더라도 3012니까 뭐 그냥 하루 정도만 좀 올라주면 뭐 그냥 어렵지 않게 돌파될 수 있는 그런 지수라고 보여지고 뭐 크게는 뭐 노란선 뭐 그 위로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찌됐든 쉽게 조정을 그러니까 조정은 와야 오는 거지 쉽게 조정을 미리 예측하고 예측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 특히 최근에 보면 고버스라고 하죠. 고버스를 개인들이 엄청 물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장이 좋을 때는 장이 완전히 이제 조정으로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기 전에는 저렇게 레버리지 상품, 굿버스 뭐 이런 것들을 사는 건 좋은 투자법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늘 얘기 드리잖아요, 제가. 그죠? 그건 이제 돌아선 다음에 사는 거예요. 지금은 되레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야 되죠. 레버리지를 샀으면 지금 수익이 상당히 발생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숏을 추정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올라가는 시장은 페이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 나오는 5천 시세도 수년 안에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파동의 논리로 얘기해서 지금 뭐 비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의 가능성이 뭐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파는 이미 끝났고 3파가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조정을 예측한 대응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스피 200 차트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차트도 전고점을 이제 최근에 돌파하고 뭐 조정을 살짝 장중 조정을 보이긴 했었는데 뭐 다시 돌파하면서 상당히 가파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뭐 삼성전자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승을 보이는 것은 뭐 물론 이제 하이닉스의 선방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기타 강한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계속 봐주자. 그리고 조정은 확실히 조정이 왔을 때 그리고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섣불리 매도로 하는 것보다는 잠깐 이익 실현을 하고 저점을 좀 찾아서 매수를 다시 하는 그런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제 삼성전자가 아직 불이 안 붙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면, 뭐 이렇게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올라가기 쉬운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여기 삼성전자가 62,000원 정도를 돌파하기 시작하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62,000원에서 뭐 그냥 작게 잡아도 73,000원 정도까지 그러면 대략 한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의 상승을 빠르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000원 정도의 상승을 빠르게 나타낸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대략 한 20% 가까이 되죠. 20% 가까이. 삼성전자가 20% 가까이 오르는 거예요. 그럼 20%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20% 오르면 지수 영향도를 고려했을 때 뭐 좀 넉넉하게 다른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오를 때 조금 뭐 조정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대략 한 지수가 뭐 한 10% 정도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적어도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를 돌파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가 3316이라는 역사적인 고점 2021년에 기록했던 이 역사적인 고점을 삼성전자가 좀 도와주면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정도로 저는 시장을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 88,800원 요 자리 요 자리까지 안 가도 충분히 여력이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면 2차전지 굉장히 막 사람들을 애타게 했던 2차전지조차도 강력한 반등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뭐 좀 충분히 3000 시대에 걸맞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에요. 네. 자, 어쨌든 삼성전자는 아직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돌파를 한번 기다려 보자. 그러면 지수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는 뭐 얘기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이미 추세를 돌파를 했고, 그죠? 수렴 중에 있다가 추세를 돌파를 했고 돌파 후에 정고점에 대한 저항을 좀 받다가 다시 지금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물론 이런 상단 추세, 대략 한 27만원 초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단 추세의 저항을 좀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는 있지만 뭐 그 저항이 엄청나게 강력한 저항이냐 하면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돌파의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돌파를 하게 되면 대략 이 되돌림 추세, 이 되돌림 추세까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은 대략 한 30만 원 가까이 돼요. 30만 원 가까이. 그럼 뭐 진짜 엄청난 흐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꼭 못 간다 하더라도 그 하이닉스라든가 기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의 힘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장기적인 전망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30만 원도 그렇게 그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대략 이 추세에 걸리는 자리가 20 지금 7만 원대 중반 정도 나오거든요. 7만 원대 중반. 그러면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겠죠. 들어왔다가 가면 그러면 충분히 이 상단 추세도 돌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한 방에 돌파하기는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번 저항받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하이닉스도 지금 굉장히 강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2차전지. 자, LG 대표적인 2차전지 주식 LG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자, 요 자리 위로 복귀가 되면 일단은 뭐 일단 바닥은 찍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31만 1,000원, 31만 1,000원을 돌파하는지 일단 확인하자. 지금은 사기가 애매해요. 31만 1,000원. 이 자리를 돌파하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여기서 세론이 나오면서 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뭐 빠질 때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딱 봐도. 그죠? 저점을 일단 사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선에서 가격 레벨이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포스코 퓨처엠. 자, 포스코 퓨처엠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리 오른 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져서 이제 오늘은 2차 전지 중에서는 조금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보면 되레 이 종목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버벅거리냐. 자, 그리고 LG화학. 자, LG화학도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저점은 찍은 것 같다. 일단 저점은 찍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추세 자리에서 하방 경직을 보이고 하락 추세를 마지막 하락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저점 확인하는 작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뭐 지금 매수로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렇게 나가는 자리. 그래서 대략 이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가 매수 자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와리가리 하면서 움직여도 기간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고요. 다음은 KB금융이죠. KB금융 상당히 은행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업종이긴 하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죠? 단기 고점을 찍고 일단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 조정을 잘 보이면 뭐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좋아하지 않아서 안 사지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정이 좀 들어오고 그러면.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한금융도 추가 상승, 아직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했지만 상승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자, 네이버는 그냥 굉장히 강력한 갑자기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다 온 게 아닌가, 오늘이 다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 이 추세가 깨졌다가, 그죠? 이 추세가 깨졌다가 올라가는 되돌림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가 좀 매도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흐름에 따라서 재매수 자리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제가 이렇게 데이터가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한번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차트로 되돌림 뭐 이 추세는 거의 맞을 거예요. 되돌림 추세는 뭐 단기 추세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요. 어디 갔냐? 잘 찍어야 돼. 아이고 좀 잘 찍기가 힘드네요. 자, 네 그렇습니다. 뭐 조금 그러니까 한 26만 한 3,000원 정도, 26만 3,500원, 4,000원 뭐 이 정도, 그 정도가 좀 그 단기적인 고점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뭐 엄청 강하게 올라온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 자체가 이렇게 상방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의 힘으로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제 생각으로는 일단 여기 세니까 센 자리에서 좀 분할로 어찌됐든 물량을 좀 최소한 줄여주는 게, 저 같으면 그냥 다 팔아요. 저는 다 파는데 물량을 어쨌든 좀 줄여주는 게 답이라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판단은 스스로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저는 파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버벅거리네요 제가, 그죠? 자, 다음은 카카오. 자, 카카오도 이제 뭐 얼추 전고점 자리까지 왔죠, 그죠? 전고점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없는 거는 아니나,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왔다. 그래서 대응을 좀 해주는, 단기적으로 이시연을 해주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삼성물산. 자, 삼성물산도 뭐 대동소이하긴 하죠. 근데 이제 삼성물산은 그렇게 많이 과열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찬가지로 이시연이라고 보고 있었던 자리긴 한데, 조정이 좀 들어오는 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자, 삼성 SDI. 자, 삼성 SDI도 오늘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보시면 이렇게 좀 이제 뭔가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아직도
완전히 돌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 돌파되고 이런 추세 돌파되어야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톡이 자꾸 들어오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현대차. 자, 현대차는 뭐 일단 저항이 걸렸어요. 이미 저항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이렇게 좀 눌렀다 가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거는 좀 과열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누를 자리가 이렇게 깊게 보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제가 가타부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종목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어쨌든 저항에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아차. 자, 기아차는 조금 다르긴 한데, 기아차도 좀 더 올라가면 일단 단기 전저점, 아니 전고점 자리에 걸리기 때문에 뭐두 종목이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저항에 걸릴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LG전자. 참 뭐 이 종목은 뭐 진짜 할 말이 없는 종목인데요, 그죠? 일단 뭐 저점은 지켰을 가능성이 높고요,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단 요 위로 올라오는 77,000원대 위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한 번쯤은 나와줘야, 그래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 후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 나가는 그런 기대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삼성전기, 여전히 좀 상단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여전히 버벅거리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돌파가 되긴 되겠죠, 조만간. 돌파되면 이제 전고점 자리, 그죠? 상당한 저항이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일단 뚫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항을 반드시 받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 저항을 받지, 그러니까 장중에는 저항을 받는데, 그러니까 며칠 동안 저항받고 뭐 팔았다가 사고 막 이러는 게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 뭐 이 종목도 일단 이제는 제가 저점은 찍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꽤 올라왔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아직 이 자리가 완전히 바닥이야라는 확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가능성은 높아지긴 했죠. 그리고 저점 확인, 저점 확인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저점 확인 정도의 작업은 아직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추격 매수하는 건 좋지 않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죠. 이 종목들도 쭉 내려왔다가 반등 주고 있는 모습. 그런 자리입니다. 애매하죠.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못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자, 다음은 SO일. 자, SO일은 뭐 단기 급등에서 단기 목표치는 채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유가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도 반등을 좀 주긴 줬는데 뭐 그다지 탄력적이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맞죠? 자, HD 현대중공업. 자, HD 현대중공업은 그래서 조정을 좀 주다가 이제 뭐 슬금슬금 이제 고점을 살짝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는데, 뭐 이렇게 올라가도 되긴 하는데 못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지 일단 뭐 대응은 다소 하기 애매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파동의 논리상으로 보면 그냥 거의 파동은 일단 마무리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했는데 지금 올라가고는 있는데 신고가 났으니까 탄력적이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확 뻗어버릴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럴 가능성이 높은가라고 본다면
좀 애매합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일단은 신고가 아직까지 뭐 추세가 완전히 이제 하락으로 접어들었냐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세가 하락으로 접어들면 조정이 좀 깊게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애매합니다 지금. 예. 저도 조금 조선주를 조금 일찍 매도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한데 좀 아쉬움은 좀 있어요. 예. 특히 이 종목 HD 한국 조선해양, 이 종목은 지금 굉장히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못 갔던, 그러니까 한국,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에 비해서 덜 올랐던 부분을 이번 상승에서 완전히 만회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뭐 못 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과열된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중공업. 자, 삼성중공업은 이제 오버슈팅이 살짝 나왔죠. 이 추세에 대한 오버슈팅이 살짝 나왔는데 악재가 나오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삼성중공업이 과열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는 살짝 과열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체적인 차트의 모습을 보면 과열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한 15,000원대 중반 정도, 15,500원을 전후로 한, 그러니까 15,500원에서 한 16,000원 사이 정도가 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깨질 때까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 뭐 여전히 버텨내고 있어요. 자,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이 추세를 타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추세가 깨져야 끝나는 거다. 그래서 이 위아래로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래로 움직일지 위로 돌파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간혹. 그렇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래서 일단 이제 조정의 타이밍은 이 추세를 깨고 내렸을 때,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결국 이제 내려오고 이 78만 원짜리까지 깨지면 그때는 이제 뭐 이 자리가 이제 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제가 이제 뭐 88만 원을 여기서 제시했었죠. 이거 돌파하면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98만 원 정도 찍었는데 10만 원 오버됐으니까 또 틀리긴 틀린 거예요. 근데 제가 볼 수 있는 건 조금 과열된, 그러니까 뭐 차트 자체가 과열된 건 아닌데 가격으로 보면 좀 너무 과열된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과연 얼마를 더 먹을 것이냐,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딱 걸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추세가 정확하게 걸린 모습을 보면, 그리고 이제 조정이 살짝 들어온 거 보면은 일단 뭐 이제는 그냥 미련을 너무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엄청나죠,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런 약간의 쐐기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일단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이것도 제가 예상한 자리 일단 터치를 했고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해서 단기 고점이라고 예상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죠. 상당히 센 거예요. 자, 근데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쉽게 막 갈 것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딱 꺾이기 시작하면 단기 급락이 올 거다. 그래서 그럼 오면 어디까지 올 것이냐라고 본다면 뭐 예측이 쉽지는 않아요. 예측은 쉽지 않은데 어, 그냥 뭐 일단은 지금은 좀 그래도 강하게 봐야 되니까 대략 한 5만 원, 5만 원 전후 이 정도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깊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5만 원 정도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략 한 4만 원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이브. 하이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단기 고점은 찍은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조정이 별로 안 나왔어요.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신고 내면 뭐 가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그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다시 꺾이는 이렇게 모습이 나오면 이 추세가 깨지는 자리가 나오면 일단 26만원 정도까지의 조정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자 오늘은 코스닥이 그래도 힘을 좀 내는 그런 자리예요. 그죠?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거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총 1인 알테오제는 좀 버벅거리고 있죠. 그죠? 이렇게 뭐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알테오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음은 에코프로비엠. 오늘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그죠? 다들 차트가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를 돌파할 때까지 확신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지만 일단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고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는 좀 더 약하죠. 좀 더 약합니다. 다음은 HLB. 자, HLB 뭐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일단 저점은 안 깨고 좀 터닝을 하고 있는 모습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레브로보틱스 제가 뭐 안 좋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흘러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 강하네요. 근데 아직까지 뭐 이 정도 올랐다고 해서 올라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진 않아요. 이제 이 박스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자, 다음은 삼천당 제약. 자, 마찬가지예요. 삼천당 제약도 상당히 오랫동안 오른 주식이거든요. 이게 10년 넘게 올랐어요. 뭐 불과 제가 그때 좋게 봤을 때가 한 2,000원 그 정도 자리에서 지금 뭐 거의 20만 원 이상 올라갔던 흐름이기 때문에 100배 오른 거예요. 100배. 그렇게 따지면 100배라는 100배는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100배. 100배 한번 먹어보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100배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고가주들은 100배가 나올 가능성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저는 이 삼천당 제약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엔딩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좋게 봤을 때가 2011년
요 무렵인데 돌파하고 가고 엄청 갔어요. 근데 차트를 보니까 한번 볼게요. 이 차트가 맞는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음, 야, 이거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여기서 조정 지금도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깬다 하더라도 깨고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네. 어려운 주식인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뭐 이건 제가 이걸로만 분석할 수는 없고 따로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안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한번 참고로 제가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보는 기준하고 달라가지고 얘네들이 지네 맘대로 막 해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해서 기간도 이렇게 다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 뒤에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 이후로는 데이터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데 여튼 제 기준에서는 일단 여기서 단기 고점이 아니라 상투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무시하지 못하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가격 레벨을 터치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가격 레벨이에요. 이렇게 어렵지? 파동이 장난이 아니네. 자, 어쨌든 여기 수렴 중이니까 수렴이 끝나고 이렇게 될 것이냐, 끝나고 한 번 더 갈 것이냐, 뭐 이거예요. 자, 다음은 휴젤. 자, 휴젤도 좀 어려워졌어요. 깼는데 다시 올라왔죠. 자, 신고를 냈어요. 또 저는 이제 여기서 사실은 쉽지 않다고 보긴 했는데 지킬 자리를 지키고 다시 올라가서 신고까지 냈어요. 근데 바로 가기는 쉬운 구간은 아닙니다. 연속해서 바로 가기는 쉬운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잘 만들어 주면 또 갈 수 있어요. 쉬운 구간은 아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LNF. 자, LNF도 일단은 반등을 보이고 있네요. 다음은 리가캠. 자, 리가캠도 그냥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 리노공업은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자, 다음은 클래시스는 일단 상단을 이미 여러 번 때렸죠. 여러 번 때렸기 때문에 일단 고점이 찍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아직 하단 추세가 아직 깨진 것도 아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번에 여기 반등이 더 이상 안 나오고 꺾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뭐 확신을 가지고 어느 정도 고점이 찍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HPSP 일단 전저점을 살짝 이탈했다가 반등을 보이는 모습. 근데 추세 자리에 걸려 있네요. 강하게 한 번 더 돌파가 나와야 바닥 찍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JYP는 일단 추세를 깼죠. 추세를 깼고 전고점 돌파 못했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뭐 큰 조정은 안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요 갭 정도는 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갭 정도는 메꾸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깊게 들어오면 한 6만 원대 중반 정도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파마리 서치 마찬가지로 갈 만큼 갔어요. 이 정도면. 그죠? 너무 많이 갔죠. 어쨌든 갈 수 있는 한계치까지 갔다고 보여지고 그다음 뚝 떨어지고 반등 주고 있는데 뭐 엄청 더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이제는 어려워진 거죠. 이제는 뭐 어떤 식으로 내려오느냐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한국 주식은 다 봤고요. 단기적으로 과열된 주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뭐 지수가 탄력적으로 막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아직도 갈 자리 남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이런 주식들이 조금만 도와줘도 예상보다는 쉽게 3100, 200, 300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음은 간단하게 볼게요. 비트코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보시는 대로 하락 후 큰 상승, 다음 조정. 자, 이 조정이 지금까지는 수렴하는 듯이 보이고는 있는데 좀 좋지 않아요. 힘의 균형이. 제가 여기서 이제 신고가 안 날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신고가 안 났죠. 그리고 내려왔죠. 근데 지금 힘의 균형이 뭐 이렇게 좀 쏠릴 것 같은 느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조심해야 되는 매수자들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은 이렇게 썩 지금 메리트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어렵기도 하고 자리 자체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또 내려갈 가능성이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정도로 좀 보고 있어요. 자, 다음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추세가 되게 중요한 자리다. 이 추세를 지키는 상승이 나와야 된다. 안 나오고 이렇게 쳐져 버리면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기 깨지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추세 깨지면 안 깨지고 반등을 주는 게 좋긴 하겠죠.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까지만. 솔라나는 뭐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오일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자, 크루드 오일은 여전히 내려오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숏은 안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일단 내려오면 매수 쪽으로 대응하는 게 기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천연가스. 천연가스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돌파가 됐죠. 일단 뭐 4.2, 4.25 정도까지는 오를 여력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골드가 약간 문제점이 있었고요. 일단은 골드가 추세 이탈, 저항, 추세 이탈. 여기가 이제 이탈된 게 이제 일단은 안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사실 아직 추세가 남아있긴 해요. 이 빨간 게 이탈이 돼야, 그럼 이제 확실하게 내려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 그죠?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자꾸 이렇게 이탈을 한다는 것은 내려올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게를 아래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하방 쪽으로 일단은 보고 매수 주문이 대응하는 게 좋을 것 해결되었습니다.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반면 실버는 뭐 실버도 뭐 살짝 조정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실버는 좀 흐름이 좀 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버는 쇼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여기 돌파할 때부터 쇼치면 안 된다. 그래서 여전히 실버는 상방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자, 구리는 뭐 별거 없어요. 위트도 지금 강하게 움직였네요.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였나? 이렇게 가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반등을 여기까지는 줄 수 있다. 돌파가 되면 그 말씀 드렸었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환율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일단 좀 다르게 나오죠. 잠깐만요. 자, 일봉하고 지금 4시간 차트하고 좀 다르게 나오는데 자, 일단 일본 기준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살짝 올라갔다가 트랩 보이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다시 올라가면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줄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올라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반등을 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 자, 유로는 저항 좀 받고 조금 밀린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파운드. 파운드는 좀 얘기는 다를 것 같긴 한데 이 상단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저항을 3번이나 받고 떨어지는 거라 혹여 만약에 이 추세를 깨면 좀 조정이 깊게 나올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엔화. 엔화는 지금 추세에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자, 원화. 자, 원화는 일단 제가 이때 여기서 저점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렸고 와리가리 하다가 일단 돌파가 나온 거예요. 돌파가 나왔으니까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죠? 돌파가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돌파가 된 거예요. 위에서 놀고 있는데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크게 내려올지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만약에 근데 여기에 막 이렇게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박스로 가요. 내려오면 연속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박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일단 환율은 뭐 여기서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래서 이 1,400원은 넘기기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계가 1,400원이다. 환율 뭐 몇천 원 간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참.
N1 차트입니다. N1 내려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환율까지 받고, 다음 금리, 2년물, 제자리 걸음, 10년물. 이거는 보시면 이제 딱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 제목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수렴 중이에요. 수렴 중. 수렴 중이니까 위아래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까? 가는 대로 가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는 사실 아래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위쪽이 한 6대 4 정도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근데 이건 모르는 거죠. 뭐 큰 비율 차이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어느 쪽으로 깨지든 위로 깨지면 이제 정고점 저항받고 뭐 어떻게 하겠고, 아래로 깨지면 이 전저점 자리 여기까지 한 4.2 정도짜리 까지의 어떤 하락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뭐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는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년물 아니 10년물 바꿨고 30년물 그런 상태. 자, 한국 올라가고 있죠. 자, 오늘 받고 자, 다 본 건가요 이제? 그죠? 다 봤죠? 금리까지 봤으니까. 자, 뭐 미국 지수만 좀 볼게요. 빅스 한번 보고, 빅스는 뭐 조금 반등 중 정도 되고요. 닥스는 좀 처지고 있죠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이 저항이 쉬운 저항이 아니거든요. 올라갈 데가 없었죠. 근데 이제 쭉 밀려내리고 있어요. 일단 이 자리, 이 자리까지는 일단 지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반등도 들어올 수 있는 자리겠죠. 니케이. 자, 니케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위로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콩 항생도 조정을 보이고 있고, 다우존스 제자리 걸음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런 구간이에요. S&P 마찬가지고요. 나스닥 100. 자, TQQQ 많이들 갖고 있을까요? SQQQ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네요. SQQQ는. 자, 그리고 RTY 지지를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나마 올라가려는 노력을 상당히 보이고 있다. 애플이 문제죠 지금. 미국 저항 맞고 떨어지고, 여기가 이제 애플의 일단 저점 라인인데 여기를 지키고 어쨌든 이제 상단 추세를 돌파해야 좀 탄력적인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미국이 이제 신고를 도전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 저 가요. 갑니다. 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 주식들은 대단한 것 같아. 요 추세 아직 추세를 그리기도 뭐하네요. 어쨌든 대략 요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보통 상승은 한번 과열이 돼야 돼요. 일단 뭐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엔비디아 살아있네요. 그죠? 그리고 또 뭘 봐야 돼요? 테슬라는 뭐 여전히 애매한 움직임입니다. 요즘엔 많이 나오는 얘기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예상된 목표치 거의 다 왔어요.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를 단방에 메꾸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무슨 호재가 강력하게 나온다든가 뭐 이런 모르겠는데 그러기 전에는 좀 쉬워 보이진 않아요. 제 생각엔.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부? 자, 라부. 간신히 버티고 있네. TSMC. 마이크로스트레이트. 볼 거 없죠, 특별히. 네, 뭐 이 정도로 오늘의 시장 차트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3000 시대 축하하면서 뭐 도로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종가상으로 뭐 지켜주는 게 뭐 좋긴 하겠지만 혹여 좀 내려온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열린 거예요. 3000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